네, 이 영상은 이제 DM202 아두이노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을 위한 영상입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좀 요약한 영상으로서 DM202 11주차 수업을 이제 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전달 교육 대신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면은 이거를 DM202부터 이 키트를 쓸 거예요. 이제 여기 DFR 로봇 키트인데, 여기 열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키트 안에 이렇게 통 안에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아두이노인데, 이제 여기 지금 쉴드를 꽂아 놓은 상태에서 쉴드를 빼면 이 쉴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키트통 안에 이렇게 아두이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USB를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이 USB를 통해서 그 짠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이제 이 아두이노의 코드가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두이노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전선 연결하고 뭐 브레드보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LED 연결하고 저항 연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하기에 작품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DFR 두이노 이 키트는 좋은 점이 저항 뭐 LED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LED를 연결하겠다 하면은 이제 이 끝에 보면은 선이 이제 이렇게 구멍이 3개 있는데 얘를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이 상태의 아두이노는 꽂기 어려우니까 DFR 두이노에서 이렇게 쉴드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이 꽂을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꽂으라고 하면 되는데 손 안 다치게,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손 안 다치게. 그 다음에 요 뾰족뾰족한 거를 가능하면 만지지 않게 합니다.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USB를 연결한 상태에서 막 만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정전기 타서 이게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뾰족뾰족한 거 만지지 않고 이런 요 플라스틱 부분, 전기 안 통하는 플라스틱 부분 가능하면 만지면서 조립을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는 되게 꽂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 이 LED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D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D, 여기 보면 D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쉴드에 보면은 이쪽은 D라고 적혀 있고 여기 D,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A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그래서 D라고 적힌 부품은 D 라인에 꽂는 겁니다. 전선 색깔이 보면 녹색, 빨간색, 검정색이죠. 그래서 여기 쉴드도 녹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깔에 맞춰서 꽂는 거예요. 0번, 1번은 쓰지 않고요. 아두이노에 여기 보면은 숫자 01이라고 안 돼 있고 RxTX 1,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11, 12, 13대인데 RxTX는 쓰지 않고 2번부터 씁니다. 2번에 맞춰서 예를 들어 꽂으면 색깔 맞춰서 녹색은 녹색 라인에, 빨간 라인은 빨간색 라인에, 검정색 라인은 검정색 라인에 꽂으면 이제 브레드보드에 꽂는 것보다 더 쉽게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키트를 쓰고 예를 들어 센서를 한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하나 꺼내고 있는데 마이크입니다. 소리를 받아들이는 센서입니다. 얘는 선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녹색이 아니라. 그리고 요 마이크 센서에 보면은 A라고 적혀 있습니다. A. 그래서 얘는 여기 센서의 쉴드에도 A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가서 파란색 색깔에 맞춰서 0번부터 5번까지 있는 아날로그 센서 중에 이제 0번에다 꽂아보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만지다가 이걸 좀 휘었나봐요. 이렇게 색깔에 맞춰서 꽂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내가 쓰려는 부품에 봤을 때 A라고 적혀 있는지 D라고 적혀 있는지. A는 아날로그, 여기 보면 이제 A 있죠, 아날로그. D라고 적혀 있으면 디지털.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품이 A인지 D인지,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여기 쉴드로 와서 A인지 D인지를 보는 거예요. 거기 꽂아요. 맞춰서 A, D를. 그리고 색깔에 맞춰서 꽂아요. 그 다음에
요 숫자도 중요하죠. 숫자는 이제 아두이노 코드 할 때 몇 번을 연결했느냐 코드에 쓰이는 번호이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거를 꼭 매번 인지시켜 주시면 돼요. 첫날에도 그러고 둘째 날에도 그러고 세 번째 수업에도 뭐 꽂을 때 A인지 D인지 색깔 맞춰서 꽂는지 몇 번에 꽂아야 되는지를 뭐 항상 이제 말로도 주의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계속 버릇이 돼서 선생님이 계속 그랬지 하면서 자기도 이제 몸에 체득이 돼서 이제 선생님이 말한 그 절차대로 생각하면서 꽂을 수 있게 A인지 D인지 색깔 보고 이렇게 꽂는 그런 애들이 버릇이 되게끔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USB를 이제 꽂을게요. 컴퓨터에다 꽂습니다. 꽂으면 이제 여기 제가 지금 모르고 카메라 거를 해버렸네. 이게 카메라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꽂으면은 다시 꽂을게요. 안 꽂았네. 뒤쪽에 USB가 있어서 꽂으면 불이 들어오죠. 아래쪽에 이제 전원불입니다. 빨간색 전원불이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도 이 전원불을 확인하게 만들고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주의할 점 이런 거 요 철 부분을 막 만지면 안 돼요. 플라스틱 부분 가능하면 만지게끔 해줍니다. 전기 안 통하는 부분을 만지고 전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부품들이 바닥은 또 금속 부분이 있어요. 전기가 흐른 상태에서 이런 게 막 이렇게 위에 겹쳐진다든지 금속을 닿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무심코 이렇게 딱 놔두는데 그러면 안 되게 주의를 합니다. 고장나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부품을 아이들이 이제 그걸 매번 들어야지 또 주의를 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연결할 때마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강의 자료를 좀 보시면 이 화면을 조금 작게 해놓을까요? 이쪽에 그 다음에 강의 자료는 이제 요건 1장인데 목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아두이노 기본,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부품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걸로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해보는 겁니다. 뭐 기본 교재 구성은 3장부터 좀 보면은 그 아텍처럼 되어 있어요.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완전 적은 건 아닌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걸 인쇄를 해줘요. 아텍처럼 아텍 교재를 다 인쇄해서 주잖아요. 이름 적고 아이들이 연필이 필요해요. 매 수업 시간마다 손으로 손코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필이 필요합니다. 연필도 나눠주시고 아이들이 이름 적고 수업 이름 적고 날짜 적고 그다음 아이들이 제목을 보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각자 하는 거죠. 자, 처음에 들어가는 말을 아이들이 읽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작품인지 제목이 나오고 필요한 부품을 아이들이 스스로 꺼내요. 꺼낼 때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고도 잘 모르면 좀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부품을 연결하는데 그림이 아주 잘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이 DFR 키트 사이트에 있는 그림인데 이 색깔 그대로 꽂으면 돼요. 이 번호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LED를 13번에 이 적외선 센서를 2번에 꽂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보고 못 꽂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품 연결 주의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읽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결한 거가 어떤 게 입력이고 어떤 게 출력이고를 항상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도 읽게 만들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아이들이 연결할 때, 부품을 준비할 때 제대로 부품을 꺼냈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연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아이들은 이 책을 보고 각자 그냥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 코드를 쳐요. 이 코드를 치고 주석을 꼭 다 쳐야 됩니다. 어디다가 치느냐?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에다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소개를 안 했는데 1장부터 바로 실습을 하는 건 아니고
아두이노가 뭔지 이렇게 설명이 있고,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치해서 뭐 여러가지 그 메뉴도 알아보고 내장 LED 켜보고 이런 거를 할 건데, 그때 설치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엽니다. 해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쳐요. 근데 꼭 주석을 치게 해야 돼요. 한글 주석을. 그래야지 공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다 쳤으면 하라는 대로 애들이 해야 됩니다. 자, 뭘 눌러서 코드 업로드를 하고 시리얼 창으로 확인하고 센서 값이 1인지 0인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결과가 이 책과 똑같은지 확인하고 저기 쓴 센서 값을 관찰하여 아래 빈칸을 세우세요 해서 연필로 이렇게 답을 적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고요, 선생님은. 근데 다음 예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예제를 아이들이 또 공부를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 예제를 하나하나 따로 저장을 하게끔 시켜야 돼요. 간혹 이 코드를 치고 실행을 한 다음에 이거 다 지우고 여기다 또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저장하고 새 창을 열어서 이것도 저장하고 그래야 돼요. 새 창은 파일, 새 파일을 누르면 됩니다. 또는 이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새 파일.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까먹었을 법한 시 언어 문법을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넣었습니다. 그 챕터에서 쓸 문법 중에 아이들이 혹시 이건 까먹었을 수도 있다 싶은 거를 이렇게 설명을 적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 선생님 이 품은 어떻게 쓰는 거죠?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제는 이 품문을 쓰기 때문에. 이 품문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면 이걸 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따로 좀 해줘야겠죠, 그 아이만.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이 연습 문제는 위 실습에서 한 거를 이제 좀 동작만 바꾼다든지, 뭐 2번으로 연결되어 있던 LED를 4번으로 바꾸라든지, 뭐 켜는 동작을 반대로 끄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좀 수정을 하는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작을 만들고 시 언어로 짜서 동작을 만들고 최종 코드를 아래에 적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2번, 3번 공부시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집에 가서 안 하고 일주일 후에 오면 까먹으니까 아예 차라리 학원에 와서 예제할 때,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문제 푼 걸 적을 때 이렇게 누적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꼭 그 쓴 거를 검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주셔야지 아이들이 만족을 좀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틀렸는지 검사하고 맞았으면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2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그러면 또 방식이 똑같아요. 부품 알려주고, 부품을 꺼내고 아이들이 그 부품 연결하고, 그 연결한 거가 무엇이 입력이고 무엇이 출력인지 알려주고, 예제를 이제 입력해서 한번 결과를 보는데, 결과는 이 글과 함께 읽으면서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이제 앞에 예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는 경우는 이제 심한 미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챕터가 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단 10주차, 11주차는 좀 다릅니다. 10, 11주차는 프로젝트입니다. 개인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을 이용해서 나만의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연결해서 어떤 상황을 모사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아이디어 기획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있어요. 이건 예시인데, 이걸 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걸 학생들에게 인쇄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배운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한번 알려줘요, 처음에. 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팔운동 측정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진동 센서, LCD, 뭐 가변 저항 이런 걸 적고 어떤 프로젝트인지 상세하게 적으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적겠죠. 그 다음에 무슨 부품 쓸지, 몇 개 필요한지, 부품 연결 그림을 꼭 그리고, 부품 연결 그림은 꼭 여기 디지털 몇 번인지, 아날로그 몇 번인지 꼭 적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이거대로 연결을 한 다음에 코딩을 하고 검사를 맡아요. 그래서 구현 완성도를 선생님이 상중하 중에 평가를 해주시고, 만약에 최초의 목표를 모두 구현하지 못했다면 어느 부분을 못했는지 이유를 적고, 또는 구현을 다 했다면
어느 부분을 더 추가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까지 적는 활동을 하면은 2주 동안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10주, 11주.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다 한번 훑어봤고요. 일단 선생님께서 준비하실 때는 이 챕터별로 하나하나씩 한번 예제를 돌려보시고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 답은 지금 제가 답을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그 동작을 만들어내면 일단 그걸 답으로 일단 했어요. 똑같은 동작이 되면. 근데 이제 답을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이죠. 정답이라기보다 예시 답안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1장을 좀 보완을 해야 돼요. 1장은 이제 아두이노 이론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조금 뭐 영상이나 이런 걸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페이퍼는 좀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같은 걸로. 그래서 이 부분 실습을 미리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뭐 바로 실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1장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2장부터 이제 쭉 실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아서에게 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